안녕하세요. 가글려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남태평양에 위치한 바누아투라는 나라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바누아투는 최근 남태평양에서 가장 핫한 섬이 되었는데요. 자연 친화적인 여행지를 좋아하는 호주 사람들 사이에선 바누아투가 이미 발리보다 더 떠오를 거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름다운 물빛을 뽐내는 바다부터 신비로운 블루홀, 세계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활화산, 원시 그대로의 부족 문화까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다채로운 즐길거리로 가득한 매력적인 여행지인 바누아투는 83개의 섬들이 Y자로 배열된 모양입니다. 남북을 이으면 약 1000km나 된다고 하네요. 또한 바누아투는 2006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민족 1위로 뽑히면서 한국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순위는 세계 100위였다는데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세상 때가 묻지 않은 천진난만한 표정만 봐도 수긍이 가는 대목이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답고 파라다이스라고도 불리는 바누아투는 참 힘든 역사가 있는데요. 150년이나 이 나라 저 나라의 괴롭힘을 당하다 1980년에야 겨우 독립했습니다. 그 15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으며 원시적이고 미개하다고 문명인들로 착취당하고 유괴되고 개종되고 강탈당한 바누아투인들은 오늘날 기적같이 되살아나 태평양에서 가장 친절하고 우호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라 자체의 치안도 거의 한국만큼이나 완벽한 수준이어서 단순 폭행 사건 같은 것도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바누아투의 원주민인 니바누아투가 전 인구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특하게도 상당수가 자연적으로 금발로 태어난다는 것인데요. 사실 바누아투뿐만 아니라 태평양섬 원주민은 자연 금발이나 청색 눈동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특별하게도 이들에게 독자적으로 생긴 형질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인들이 신혼여행 가고 싶은 남태평양 섬 중 하나이며 은퇴자들의 많은 이민이 있었던 이 바누아투를 유독 싫어하는 한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많은 일본인들도 바누아투를 많이 찾는 관광 명소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바누아투의 남쪽 언저리에 위치한 한 섬 때문에 일본에서 난리 난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 섬 이름이 에로만가였기 때문에 일본의 모종의 컨텐츠를 떠올리게 해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관광도 많이 갔었다고 합니다. 이름 때문에 간 건지 아님 다른 것 때문에 간 건지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생각하는 것이 참 클래스가 다르네요. 이런 오타쿠들. 아무튼 이런 에로스적인 사랑을 보였던 일본이 이제 바누아투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바누아투 라인과 바누아투 법칙이라는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누아투 라인은 뉴질랜드에서 통가, 바누아투, 필리핀, 대만, 일본으로 쭉 이어진 지진대이고 바누아투 법칙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지만 그동안 쌓였던 경험으로 얻어진 법칙으로 뉴질랜드 부근에서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몇 주일 이내에 일본에서도 같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다는 법칙입니다. 짐작하기로는 태평양판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과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저 우연이라고 치부하기 힘든 경우가 바로 가장 최근에 2021년 2월에 발생했는데요. 2021년 2월 10일 22시 20분에 바누아투 주변 로열티 제도에서 진도 7.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 일어난 지 정확히 3일 후 2021년 2월 13일 23시 8분에 일본 후쿠시마에서도 진도 7.1의 강진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연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하나의 법칙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후쿠시마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원전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마치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이며 인류 역사상 두 번째 7등급 원자력 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설정한 국제원자력 사고 등급은 0에서 7까지 8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중 제일 마지막 7등급은 한 국가를 넘어 다른 광범위한 지역으로 방사능 피해를 주는 대량의 방사성 물질을 방출시킨 최고 등급의 사고이며 수만 테라베크레 이상의 대량의 방사능 물질의 유출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1986년에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와 2011년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2020년 9월 10일 일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 15,899명, 중 경상자 6,157명, 실종 2,52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재산 피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을 뿐만 아니라 방사능으로 인한 토양 오염도 심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자료를 믿지 못하는 시민단체가 만든 모두의 데이터 사이트에는 일본 17개연의 방사능 측정 데이터를 만들고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에 따르면 2111년
즉 원전 사고 100년 후에 지금의 세슘량의 10%까지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지진의 여파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합니다. 그래서 바누아투 법칙에 상당히 예민하다 보니 바누아투란 단어를 들을 때마다 몸서리 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 내내 엄청난 장마와 대형 태풍으로 물난리가 자주 발생한 상황이라 지반이 많이 약해졌고 거기다가 소규모의 지진도 계속되고 있어 일본인들은 중압감을 느낄 정도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10월 9일 17시 59분경에 바누아투 제도에서 진도 7.0이 발생했으니 일본인들은 정말 죽을 맛을 느끼고 있으며 바누아투 법칙이 또 발동되지 않을까 노이로제에 걸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번 바누아투 강진의 기사에 대한 댓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요전에도 바누아투에서 큰 지진이 있었는데 두 번째, 그리고 지난번 도쿄 지카 지진 발생.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렵다. 맞아. 항상 바누아투가 먼 남태평양이라고 생각되고 자꾸 또 일본인도 별로 관심이 없다지만 판으로 세계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며칠 전에도 이 남태평양 앞바다에서 지진이 났었지. 바누아투의 법칙 대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오늘은 재택근무인데 왠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우리 집 지진 대책만 하고 있었어. 비상식량 보충을 하러 가거나 가구 가전을 고정시켜 놓고 있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지진 대책을 먼저 해버렸어. 목숨이 더 소중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부인하지만 남태평양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조만간 일본에서도 같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대비에 만전에 기하자. 바누아투의 법칙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 바로 최근에도 아오모리, 간토 등지에서 강한 지진이 있었으니 충분히 주의하십시오. 바누아투의 법칙이 빗나갔으면 좋겠는데 2주 안에 일본에서도 지진이 발생한다는 바누아투 법칙 진짜야? 코로나 감염자 수가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지진 걱정이라니. 인터넷상이 바누아투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지난 10월 2일에도 있었고 그 후에 간토 지진 발생. 이번에도 신경 써야 할 것 같네요. 최근 진원이 깊은 지진이 눈에 띄네. 지구 내부의 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다시 바누아투. 일본율도 바누아투의 법칙.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지금까지 바누아투 지진 후 약 2주 동안 흔들렸으며 이번에도 도쿄가 흔들렸다. 다음은 일본에서의 지진. 아마 더 빨리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10월 13일 또는 11월 3일쯤. 지난 10월 2일 바누아투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10월 8일 동경에서 일어난 지진입니다. 이거는 역시 바누아투의 법칙이 있네요. 일본이 흔들려서 바누아투에도 지진이 온 것인가? 조금 전에 바누아투가 흔들렸으니까 일본이 흔들리고 또다시 바누아투가 흔들렸으니까 다시 일본에도 올 수 있는 것인가? 먼저 일어날지 나중에 일어날지는 두고 봐야지만 바누아투와 연동될 가능성은 역시 있네. 또 바누아투로 오면 일본에도 오려나? 도호쿠, 큐슈, 치바에서 발생한 3가지 일련의 지진이 전조라고 생각해야 하나? 바누아투 하면 에로마나섬.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느낌이 안 좋아. 분명히 바누아투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며칠 뒤 일본이 위험하다고 들었어. 드디어다. 그 외에도 많은 댓글이 있습니다. 느낌이 안 좋다. 대비 잘하자. 까마귀가 울어서 너무 무섭다 등 또 다른 역대급 지진 피해가 발생할까봐 걱정하는 댓글들이었습니다. 지진이 겁나서 그런지 다행히 한국을 물어뜯는 댓글은 하나도 안 보이네요. 그나저나 일본 요즘 자연재해가 너무 심한데요. 참 안타깝기도 하네요. 이번 반응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다 더 좋은 소식과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